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기업이나 공공기관 관련해서 이 사회공헌이나 뭐 CSR이나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PPT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만들다가 보니까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되는데 2박 3일용 PPT를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짧은 시간 안에 뭐를 얘기해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다시 생각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CSR 2010년도 처음 얘기됐을 때부터 해서 저도 이제 CSR 쪽 하다가 그 다음에 CSV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기업인권 인권경영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ISO 26000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쭉 그런 얘기들을 같이 이제 해오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느낀 게 있어요. 한국에서 이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21년이니까 11년 정도 됐는데 달라진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그래서 1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기업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왜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놓고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마케팅을 할 정도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를 바라보는 기업의 시각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선전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달라진 게 없느냐. 그래서 요새 이제 올해부터 사실은 외국에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작년부터 ESG라는 개념이 새롭게 이제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올해부터 갑자기 이걸 막 얘기를 했는데 떠오르다가 꺼져버렸네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한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느냐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반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야 이것도 몇 년 전 생각하면 2012년인가요? ISO 26000이 나오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어댔습니다. 기업들도 ISO 26000 무지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ISO 26000 나오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ESG라는 얘기가 굉장히 막 이거 안 하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얘기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알고서 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의문시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를 역으로 생각을 해서 몇 가지 그거 중심으로 시간을 이제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했는데 시간 순으로 처음부터 오늘까지를 살짝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제목을 사실은 기업인권과 ESG라고 쓰기 전에 뭐라고 썼냐면 기업과 사회의 관계 이렇게 이제 제가 썼다가 지웠어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기업인권과 ESG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한 3개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지금까지 와 있다. 첫 번째가 뭐냐? 자율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던 시기였다. 기업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기업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는 있는데 자율적으로 니들이 잘 해봐라 라고 계속 기업에게 기회를 주던 시간이 있었다.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 자, 그거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우리가 CSR이라고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니들이 책임질 만한 일을 했으면 좀 책임을 지고 무언가를 너네만 생각하지 말고 수익성, 재무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너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바뀐 게 하나 있었죠. 처음에는 CSR을 거부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왜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나는 기업은 뭐라고 하는 존재냐? 돈 벌면 끝나는 존재 아니냐? 돈만 잘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조금씩 생각을 바꿨죠. 아, 우리도 사회적 책임 져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활동을 했는데 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업들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속된 말로 택도 없는 짓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2010년도, 11년도, 2008년도죠. 정확히 얘기하면 2008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바깥에서 이 기업과 사회에 대한 관점에서 기업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틀이 자율에서 제도화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업과 인권, BHR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줄여놓은 건데 기업과 인권이라고 하는 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접근의 핵심이 뭐냐? 제도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제도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법제도도 있지만 법이 아닌 제도도 있잖아요. 이 BHR이라고 하는 기업 인권은 제도화를 하는데 법은 아니지만 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작년부터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ESG라는 개념인데 자, ESG 하는데 내용은 CSR하고 차이가 없어요. ESG에서 얘기하는 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 CSR에서 얘기했던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달라진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ESG라는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규제가 들어간다. 이게 차이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업 인권 가지고 제도화를 통해서 뭔가 그래도 좀 해보려고 또 한 번 기회를 줬는데 기업들이 여전히 제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있지 않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규제가 직접적 규제는 아니에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가가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업들이 뭔가 바깥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 나름대로 사회적인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요 틀로 그냥 계속 가겠죠. 그런데 ESG를 한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년 지나서 보면 여전히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남아있는 수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도가 세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CSR에서부터 ESG까지를 쭉 관통해서 한국에서 잘 얘기되지 않고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CSR이라고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기업이 힘이 세져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이 사회라고 하는 틀 내에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적인 양식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CSR에는. 그런데 여기서 빼먹은 게 있어요. 기업이 시장의 영역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가장 문제가 되는 공간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 삼성전자한테 CSR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요. 뭐 장학생 뽑아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연탄도 주고 라면도 뿌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산에다가 나무도 심고 환경한다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굉장히 잘한다고 박수 받습니다. 기자들도 막 써줘요. 심지어 삼성전자 한겨레 신문에서 상도 받았어요. 네, 그 당시에 상을 주던 한겨레 신문의 기자가 약간 정신이 나갔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외국에서 이렇게 하면 욕 먹습니다. 이게 무슨 CSR이고 이게 무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벤츠가 BMW가 노동자들에게 단결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벤츠의 독일 공장에서, 독일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벤츠 공장 문 닫아야 됩니다. 프랑스에서 여기 저 경주에 발레오만도라고 하는 회사가 발레오만도라고 하는 회사가 푸조인가 르노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회사의 자회사로, 해외 자회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창조 컨설팅 써가지고 노조 파괴하고 그 사람들 복지 일부 시켜주면서 거기 옆에 그 앞에 있는 공터에서 원산 폭격시키고 토끼팀 해가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이면 너는 복지가 안 시켜, 이렇게 했던, 이건 정말 치명적인 노동권의 문제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 자행이 됐잖아요. 자, 그 회사가 프랑스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그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다 아시겠죠? 유럽에서 그런 일을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자, 삼성전자 지금 백혈병 문제 이거 뭐 해결은 됐다고 하는데 10년 전을 끌었잖아요. 미국에서 삼성전자 공장에서 백혈병이 발생했다. 인사소송으로 하면 삼성전자 문 닫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벤츠나 BMW나 르노나 뭐 푸조나 이런 회사들이 유럽에서 본국에서 겁이 나서 그런 짓을 못합니다. 그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그 얘기 안 하더라도 그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윤리나 규범, 법제도를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역 갔더니 서울역의 무슨 빌딩이죠? 건너편에 앞에 있는 빌딩 옆쪽에서 어떤 노동자분들이 그 한국노총 소속인데 일종의 농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천막 쳐놓고. 근데 거기 본사가 프랑스의 무슨 회사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유럽에 있는 초국적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에서는 본국의 시민들이나 국가가 무섭기 때문에 나쁜 짓 안 한다, 사회적 책임 잘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안 하느냐? 자기네 땅을 벗어나면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CSR이든 뭐든 이런 개념들은 주로 어디서 나왔죠? 유럽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소위 선진국들에서. 자, 그러면 선진국에서 우리도 이제 그 ILO 그 노동권 관련해가지고 아동노동, 강제노동과 관련된 이 원칙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승인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가 많았잖아요. 상식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아동노동, 강제노동은 아주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국제규범에서 아동노동, 강제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할까요? 본국에서는 안 한다, 선진국에서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들이 밖에 나가면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임금 체불하고 노동자들 종교적인 거와 관련돼서 그 사람들의 종교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국에서는 사용자들이 함부로 못하죠. 근데 그런 발언들이나 그런 태도로 인해 가지고 파업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 동남아시아입니다. 여기 현대자동차 계신 분들도 있었지만 현대자동차 인도 공장이었나요? 이슬람 종교를 무시하는 발언을 관리자가 해가지고 파업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발언 못하죠. 내가 기독교인데 불교를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여기저기서 하고 다닐 수 없는 거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본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본사가 있는 본국에서의 어떤 행동들보다는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지 말아라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 삼성이 자기네 직원들한테 나쁜 짓을 제대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태까지는 했었지만 앞으로는 안 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뭐가 문제냐? CSR을 얘기할 때, 또는 GRI를 얘기할 때, 또는 우리가 ISO 28600을 얘기할 때, 또는 기업 인권을 얘기할 때 뭐가 문제냐? 모든 걸 관통해서 협력, 거래, 원하청 관계가 중요시된다. 이게 핵심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 우리 회사에서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잘하면 끝난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박수 쳐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논의를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을 했는데, 가장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우리가 LG인데 우리 사회적 책임 잘해. 우리가 고용한, 내가 세운 공장에서 그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가 사업할 때만 잘하면 되라고 생각하는데, 이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주도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 그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지. 근데 너 바깥에 나가가지고, 또는 같은 나라지만 2차, 3차, 4차 청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너네가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다라고 본다. 그래서 거래협력 하청이라고 하는 기업 외부적인 이 가치사슬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이 개념들은 중요시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치사슬 빼고 얘기한다.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얘기하면 삼성전자 직원들 가가지고 연탄 나르고, 공기업들 가가지고 라면 박스 날라다 주고, 산에 가서 나무 심고 오면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 했다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가치사슬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로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한국의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논의에서 가장 핵심은 거래협력 하청관계라고 하는 가치사슬의 문제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그 CSR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GRI든 뭐 글로벌 컴팩트든 ISO 모든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거대 기업이라고 하는, 여기 빅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초국적 기업, 뭐 다국적 기업. 자기 나라에서만 하는 데는, 선진국에서 자기 나라만 공장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나라의 규모로 통제 가능합니다, 지금. 근데 바깥에 나가면 원주민들의 땅을 뺏고, 자, 여러 가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몰아내고 공장을 짓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뒤처리 안 하고. 자, 우리도 그거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산의 미군 기지 반환 받았는데 뭐가 문제죠? 석유 휘발유로 땅 오염시켜놓은 걸 처리 안 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밖에 나가서 똑같은 짓 하고 있다. 자, 대표적인 쉘, CSR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문제 삼는 거는 바로 이거죠. 런던에서 이런 짓 하진 않을 거잖아요. 다른 나라 가서 한다는 거. 자, 요게 이제 90년도에 나왔던 정말로 CSR이 촉발된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이거 다 아시는 사진이죠. 인도하고 파키스탄에 있는 9살짜리, 12살짜리, 13살짜리 아이들이 나이키에 20만원, 30만원짜리 축구공을 앉아가지고 꼬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들한테는 하루에 일당으로 700원, 800원을 준다. 근데 나이키가 미국 애들한테 이런 거 시키겠어요? 안 시키죠. 뭘로 포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청을 줬을 뿐이고 하청 회사가 이러고 있다. 우리도 그걸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진이 나오고 나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시민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나이키한테 당연히 너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우리는 하청 줬을 뿐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가만두면 안 되겠다, 기업들을. 무언가 기업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니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것들이 CSR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자, 요거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요새 이제 집에 가면 전부 다 거실에 이런 양탄자 하나씩은 깔려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워낙 이런 사진이 많아가지고 여기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외국에서의 일만은 아니다. 자, 포스코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기업도 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가지고 여기 그 울산 저기 뭐 울산 십경이 있죠. 무슨 산이죠? 네, 영남 알프스. 영남 알프스 등산로에 있는 울창한 숲을 포스코가 가서 다 베어가지고 우리 공장 멋진 거 지어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울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아이고 환영합니다 그럴까요? 네, 포스코 공장에다 돌을 집어 던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고 밖에 나가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자연과 자신들의 거주지, 원주민을 무자비하게 몰아내는데 그 나라의 자,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외국 기업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장 하나 짓는다 그러면 어디다 짓든지 간에 상관 안 했을 겁니다. 실제로 안 했고요. 왜? 공장 지어준대잖아. 지금도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은 정치가 국민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해줘? 그러면 마을 몇 개가 아작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인권을 얘기하고 기업의 인권을 얘기하고 기업의 책임을 얘기해도 우리나라에서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네. 자, 그러다 보니까 CSR이라는 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론과 다양한 주장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CSR은 하나의 주장이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러니까 그게 뭐 하나의 이론이고 하나의 어떤 틀인 것 같은데 CSR은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무수히 다양한 주장이 있어서 그거를 한꺼번에 다 얘기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전체적인 국제적인 규범도 있고 업종별 규범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전자업계, 섬유업계 뭐 5만 가지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말씀드리지 않고 핵심적인 것만,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인데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 규범은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거하고 OECD에서 나온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UNPRI라고 하는 이게 이제 ESG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UNPRI. 그러니까 책임 투자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SO 2번 이거 이제 전부 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만들어진 행동 규범 가이드라인이다. 그 다음에 정보 공개와 관련된 CSR은 GRI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행동 규범은 뭐냐면 자, 기업이 사회적 책임 좀 져라 제발. 근데 너네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모르면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자, 환경 이렇게 하고 지배구조 이렇게 하고 인권 침해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다양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 중에서 니네가 원하는 거 하나 택해가지고 해봐. 이렇게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눈치 슬슬 보다가 나 이거 했어 나도 저거 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기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GRI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가 한 거를 한번 써봐. 어떤 포맷으로 뭘 써야 되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그게 GRI입니다.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근데 내용적으로는 이것도 일종의 규범이 돼버리는 거죠. 어떤 양식에 맞춰서 어떤 내용을 써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돼 있는 건데 국제노동
조합 연맹에서 업종별로 국제기준협약이라고 하는 일종의 단체 교섭의 틀을 가지고 소극적 자본이 해외 공장에서 나쁜 짓 못하게 하는 가치 사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벤츠 공장이면 터키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한다거나 열악한 노동자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면 본국에 있는 벤츠의 독일 노동조합이 나서가지고 거기에 나쁜 짓 못하게 협약으로 막는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거는 프랑스의 다농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다농 요구르트 드시잖아요. 그 회사가 88년도인가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 자동차 업종은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이 국제기준 협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또 이상한 개념이 나와가지고, 정말 이것만 하기도 머리가 부서질 것 같은데, 뭐 이건 예전에 있었던 CSV가 또 나와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들 몇 년 전으로 시계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CSR은 이상한 거고 다 CSV가 맞아. 그래서 공유가치 창출,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또 전부 다 우리는 CSV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이거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국제기구나 시민단체들이 막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요. 이 GRI도 시민단체가 만든 겁니다. 국제연합을 옆에 끼고, 자, 이건 노동조합이 이제 한 거죠. 유럽의 노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계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너네가 하자고 하니까 하기 싫은데, 근데 이거 안 하면 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하니까 어거지로 막 하고 있는데,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있는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에서 경제무이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선풍적인 그 세계적인 석학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개념을 슬쩍 던져줍니다. 공유가치 창출. 기업은 CSR 하지 말고 이거 해. 이게 CSR보다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CSR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그래? 이제는 기업에서 알아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CSV가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CSR보다 진짜로 좋습니다. 뭐냐면 경영 전략의 측면에서 CSR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냐면 CSR로 돈 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방해가 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방해하는 환경적 측면에서, 인권적 측면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이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려놓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공유가치 창출은 기업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의 포장을 CSR로 씌워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경영하는 분들이 참 머리가 좋긴 좋아요. 이 국제기구에서 이거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냐면 지속 가능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속 가능 개발, 그건 뭐냐?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후손들에게 좋은 땅과 좋은 사회와 좋은 환경을 물려주자. 30년 후에, 60년 후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경영계에서는 이거를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뭐냐면 제가 이렇게 좀 뇌가 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게 생각하면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경영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영계에 계신 분들 만나서 가만히 지속 가능 경영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경영을 10년, 만년, 100만 년 해먹을 수 있는 경영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전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지속 가능 경영이 제대로 된 의미가 되려면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경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잘못 이해해요. 우리 경영이 내 경영권을 10년, 100년, 1000년 가져갈 수 있는 경영, 그게 지속 가능 경영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특징이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자율성에 기반한 규범이라는 겁니다. 자율성은
내가 가이드라인 주고 포맷 주고 보고서 쓰고 다 알려줄게. 근데 네가 뭘 어떻게 할지는 하든 안 하든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고 한 사람만 우리 잘했지라고 마케팅하는 거죠. 근데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 파괴하고 이게 눈에 계속 보이는 거잖아요. 북극의 북극곰이 뭐 지금 굶어 죽고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유니세프에서 TV 광고하고 눈으로 보이는데 기업들에게 이걸 강요하면 사실은 이게 기업에게는 비용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강제를 못하는 거죠. 알아서 좀 잘 좀 해주십시오. 북극곰 보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년, 15년, 20년 지나고 났는데 역시 달라지는 게 없더라. 자, 그래서 이제는 기업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노조가 주장하는 거, 경영계가, 재계가 주장하는 거, 이거는 시민단체나 국제기구가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공통점은 자율적으로 해라. 근데 여기서부터는 법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책임과 의무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기업인권도 국제법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재계가 엄청나게 반대해서 제도화의 수준으로 낮춰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보시면 시민단체들은 주로 이거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쨌든 이 틀 내에서 경영학 하는 분들은 요 틀까지만 얘기를 해요. 주로 요새는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기업인권을 얘기하는 분들은 경영학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법학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인권의 담당 부처가 어디냐. 나머지는 상자부나 뭐 이런 데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고용노동부도 좀 관련돼 있고 기업인권은 법무부에서 하려고 합니다. 자기네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로 기업인권 얘기를 합니다.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논의의 주체가 살짝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SG 얘기하시는 분들 요새 무지하게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글이 나오잖아요. 이거 법무법인에서 무지하게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규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율적인 게 아니고 이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흐름을 잡아놓은 거예요. 자율주의에서 제도화, 규제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